안녕하세요. 부동산 똑똑리치만 천사입니다. 이전 시간에 생활용 숙박시설 1, 2편으로 생활용 숙박시설이 무엇인지 부동산 규제 등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생활용 숙박시설이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와 청주에서는 높은 청약률의 광풍이 불다 보니 정부에서 규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내용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추후 나온 규제 관련 소식에 대해 한 번 더 올려드려야 할 것 같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에 앞서 1, 2편에서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해 다루었는데요. 1, 2편 생활형 숙박시설을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이란 취사 가능하고 장기 숙박이 가능한 레지던스 호텔 같은 걸 말하는데요. 호텔은 취사를 할 수 없지만 레지던스 호텔은 취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죠. 거기에다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에 적용을 받아서 규제에 자유롭고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중과 없고 대출 규제 없고 분양가 상한제나 전매 제한이 없으며 상업시설에 지어져서 주변 인프라가 좋았어요. 또 주택으로 살면서 전입신고도 가능해서 투자와 실거주로 인기가 많았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호텔과 오피스텔의 중간 형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주택에 가해지는 규제를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장점이지만 주거용으로 사용하게 되면 단점이자 불법이 됩니다. 그런데도 오피스텔과 거의 유사한 구조로 지어지는 만큼 일부 분양사에서는 주거 가능이라는 문구를 넣어서 홍보하고 있어서 문제입니다. 생활용 숙박시설에 대해 정부에서 규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분양 현장은 지금의 분양 열기를 보면 법 규제와는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작년부터 부동산 규제가 강화가 되니 집을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청약 가점도 없고 규제가 없는 생활용 숙박시설로 몰려들게 되면서 지리적으로 입지가 좋은 곳들은 프리미엄이 붙고 하다 보니 경쟁이 치열해졌고 건설사는 물 만난 고기처럼 대어를 낳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상 아파트와 비슷한 주거시설이지만 숙박시설로 지정이 되어 각종 규제를 피하고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고 있는데요. 그래서 정부가 이런 생활용 숙박시설을 주거용 사용할 수 없도록 법을 개정한 거죠. 9월 2일자 신문을 보시면 아파트 누르니 생수, 투기 세력 등을 규제가 만든 기현상이란 제목의 기사 내용인데요.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서울에서 분양하는 생활형 숙박시설의 경쟁률이 강서구 마곡은 롯데 르웨스트가 657대1, 청주 센트럴은 862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을 정도입니다. 정부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규제를 피해 차익을 남기려는 투자 수요는 물론 대출이 막혀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진 무주택 실수요자까지 집중되면서입니다. 정부는 생숙을 본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립하고 계약서상 숙박업 신고와 주거용 사용 금지를 확인했다는 증명서를 첨부하도록 법제화했으며 주거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이행 강제금이 부과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기존에 분양받은 사람들은 한시적으로 용도 변경을 허용하기로 했고 2021년 10월 1일부터 2023년 10월 2일까지 2년간은 일정 비용만 부담하면 오피스텔 건축을 충족하지 않아도 생숙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여당에서는 청약 광풍을 잠재우기 위해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이며 이 법안은 생숙을 분양 대상에서 제외하고 콘도 회원권 형식으로 거래되거나 건물의 통매각만 가능해지도록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국토교통위원회 계류 중이며 통과 시 법안 공포 후 6개월 이후에 바로 적용하게 됩니다. 그동안 주거지로 사용한 사람들의 반발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분양받아서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정부와 지자체 누구도 문제 삼은 적이 없었고 입주민들은 당연히 아파트다 생각하고 살고 있는데 갑자기 이행 강제금을 내라고 한다면 어쩌겠습니까? 그 당시 분양 공고에는 주거금지나 숙박업 관련 내용이 없었고 그동안 주거시설을 사용되는 것을 묵인되어 온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분양을 마치고 입주를 기다리는 사람들도 사실 마땅한 대책이 없습니다. 본격적인 규제보다 입주민들의 현실을 고민해줘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9월 2일자 신문에 보시면 아파트 변경 생활형 숙박시설 디벨로퍼에 노다지 되나라는 기사인데요. 갈 길을 잃은 투자자들의 움직임이 강렬해지면서 부동산 시장의 대표적 틈새 상품인 생활형 숙박시설은
아파트에 대한 규제가 없다 보니 그 인기는 대단했습니다. 서울 강서구 마곡동에서 청약을 마친 로웨스트 분양가는 전용 면적 84평방미터에서 88평방미터는 14억 원에서 17억 원대, 작년 마곡지구에서 분양한 마곡 부단지 84평방미터 아파트 최고 분양가가 7억 원을 넘지 않았던 점에 견지어 보면 2배 이상 비쌉니다. 이런 걸 보면서 생활용 숙박시설이 강풍이 부는 것은 정부의 과도한 규제가 나온 결과라고 지적했습니다. 기사 내용을 좀 참고하시고요. 끝으로 중복해서 질문을 좀 많이 해주시는 내용들이 있어서 몇 가지만 질문답 형식으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면 어떻게 해요? 네, 전입신고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세입자는 신고할 수 있습니다. 숙박임대업 신고를 하고 내가 들어가 산다던가 월세 전세를 주어서 30일 이상 주거하고 전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면 주택이 되어버려서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모두 부담하셔야 하고요. 환급받았던 부가가치세까지 토해내셔야 합니다. 그럼 기존에 분양받은 생활용 숙박시설은 어떻게 되나요? 주택으로 용도 변경하시던가 숙박시설로 운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기존에 분양받은 사람들은 한시적으로 용도 변경을 허용했고요. 유예기간 2년간을 정해주었습니다. 단,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이 되면 주거용이 될 텐데요. 그때는 주택이 되기 때문에 기존에 주택이 있다면 2주택자, 3주택자가 됩니다. 생활용 숙박시설 전매 가능한가요?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양하므로 전매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오피스텔과 같이 한 개의 호실은 무조건 전매가 가능하지만 2개 이상의 호실부터는 모든 호실을 한 사람에게만 전매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 시 일반 임대 사업만 가능한가요? 생활용 숙박시설은 주택임대차 등록이 불가하며 일반 임대사업자만 가능합니다. 네, 더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성의껏 답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생활용 숙박시설의 규제가 되면서 투자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이젠 프리미엄을 줘가면서 투자하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신규 분양에 대한 메리트가 떨어졌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지금은 프리미엄 주고 사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규제가 생기면 프리미엄은 제로가 됩니다. 예전처럼 생활용 숙박시설 신규 분양을 기다릴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사실상 아파트인데 세금이나 규제를 피해가니까 핫했던 겁니다. 주거용 부동산 올라가는 흐름을 탈 수 있는 상품들을 잡는 걸 찾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무리하게 계약금만 넣고 80%는 대출로 맞추는 이런 것들은 피하시고요. 무리하지 않는 상황에서 주거용 부동산 올라가는 흐름을 탈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생활용 숙박시설의 규제에 관해서 소식을 전해봤고요. 앞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꾸준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 톡톡 리치만 천사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